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305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좀 어려운 우리가 평소에 듣기 힘든 막 그런 사자성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어작소다. 네, 물론 접해본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입말로는 별로 쓰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떤 지금도 뭐 인터넷에 검색하면 꽤 나옵니다. 이러한 어떤 칼럼의 제목을 쓴다든지 이 낱말이 품고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자를 동원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한자를 배우기 때문에 이런 말도 있구나. 그래서 국어작소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각 글자들이 또 다른 낱말을 어떤 걸 만드는 게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구는 비둘기 구입니다. 그는 산다, 거주한다, 동거한다, 작은 까치다. 그렇죠? 소는 집소다. 그러면 비둘기가 산다. 어디에서 사느냐? 까치 집에서 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비둘기는 보면 집을 잘 못 짓는다. 그렇지만 까치는 까치 둥지, 까치 집을 잘 짓는다. 그래서 까치는 저 높은 나무 위에 집을 짓지만은 큰 비바람이 오더라도 잘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비둘기가 까치 집에 쌀 들어가서 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글자를 보면 비둘기 구는 발음이 여기 있습니다. 9구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새다. 구라는 발음을 가진 그런 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비둘기 구. 살거는 죽음시와 옛고자인데 고가 발음이 왔죠. 그리고 죽음시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래서 사람이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산다. 자, 까치도 새입니다. 그래서 새조자다. 그리고 발음은 예석입니다. 그렇죠? 석에서 작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소는 집소자다. 여기에 열매 과자입니다만은 사실은 나무 위에 새 집이다. 새 둥지다. 그리고 이 부분은 새가 이렇게 깃들어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글자만 알면 뜻은 일단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한번 보니 비둘기는 스스로 자기의 집을 짓지 않고 전혀 안 짓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잘 못 짓는다. 어쨌든 까치 집에서 사는 데서 나온 말이다. 이것은 이제 비유적으로는 아내가 남편의 집을 자기 집으로 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아내가 남편의 집을 자기 집으로 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아내와 남편은 성씨가 다르죠. 다른 성씨의 사람이 다른 성씨의 집에서 사는 것이다. 그런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남의 집을 빌려서 사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겠죠. 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형식일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좋은 사업체를 일궜는데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어떤 수작을 부려서 이게 밀어내고 자기가 무엇을 차지하는 그런 형국을 얘기할 때도 이러한 국어작소 이런 얘기를 가끔 하고 있습니다. 출처는 어디냐면 중국의 오래된 시경에 나오는 얘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잘 쓸 필요도 없을 것이고, 하지만은 이러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는 이러한 사자성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을 때 그것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좀 이렇게 접해보는 사자성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글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비둘기 구였죠. 자, 여기에는 모인다, 모으다는 뜻이 있습니다. 비둘기는 보면 보통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인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구자가 들어간 낱말 중에 우리가 가끔 접할 수 있는 게 전서구다. 서는 글이다. 그렇죠? 편지다. 편지를 전하는 비둘기다. 네. 예를 들어서 매를 가지고 이렇게 어떤 원거리 통신을 할 수도 있죠. 어떤 조그만 글을 써서 다리에 묶어서 이렇게 보낸다든지, 비둘기도 그런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비둘기는 이렇게 귀소성이 있다. 그렇죠? 원래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멀리 이렇게 신분을 보낸다. 그런 비둘기를 전석으로 한다. 구장이라는 것도 있다. 구장. 옛날에 아주 공이 많은 신하든지 또는 아주 나이가 많은 70살이 넘은 늙은 신하들에게 임금이 어떤 지팡이를 내렸다. 장은 지팡이다. 그런데 그 지팡이 위에는 비둘기 모양의 조각이 되어 있다. 그것을 구장이라고 한다. 네. 구수, 비둘기 머리다 하는 뜻이에요. 비둘기들은 이렇게 모여서 주로 많이 있다. 그래서 보면 모이를 먹을 때도 이렇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먹는다. 그 모양을 구수라고 한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 그렇죠? 어떤 현안이 있을 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는 것을 구수회의라고 한다. 이때 쓰는 것이 이제 비둘기 구다. 이렇게 되겠죠? 살것자는 우리가 뭐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렇죠? 주거 또는 거주. 그렇죠? 거실. 네, 거실. 우리 집에 가면 다 거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실이다. 거처다. 동거한다. 별거한다. 또는 칩거한다. 그렇죠? 칩거한다. 뭐 숨어 있는다. 이렇게 되겠죠? 활동하지 않고. 은거다. 이것도 마찬가지. 비슷한 뜻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명을 보면, 경상남도의 거창구는 이 거자를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소자는 집소다. 이것은 날짐승, 새들이 사는 둥지, 집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소굴이라는 얘기 있죠? 소굴. 자,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소굴이다. 뭐, 도둑들의 소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날짐승이 모이는, 날짐승의 집이다. 여기 굴은, 이렇게 길짐승들이 이렇게 모이는 곳이다. 그래서, 소굴이라고 한다. 정소라는 게 있습니다. 정소. 이렇게, 동물의 수컷이 정자를 생산하는 집이다. 이렇게 해서 정소라고 한다. 그리고 암컷의 경우, 또는 여성의 경우라고 할까요? 난소, 그렇죠. 알난자죠. 예. 난자를 생산하는 것이 있는 곳이 난소다. 그때 다 집소자를 쓴다. 그리고 귀소한다. 그렇죠. 귀소성. 동물 중에는 막 곤충이나 새나 여러 가지가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성격, 그런 성향을 귀소성이라고 한다. 그런 본능을 귀소본능이라고 한다. 네, 비둘기에도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전서구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겠죠. 네, 오늘 국어작소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은 글자 한자도 조금 공부하면 이제 알 수 있는 글자고, 또 이러한 사자성어가 있다. 그리고 뜻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이러한 글자를 대할 때 의미가 바로 통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교훈적인 걸 예를 들 때도 이러한 사자성어를 알면 머리에 떠오르기 쉽죠. 그걸 가지고 바로 얘기를 풀어나갈 수 있다. 아마 이런 의미에서 이 국어작소란 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